투표 중단 송파 지역구 배현진, 박정훈이 안 보인다.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금 이 국민들이 전부 다 막 일어나고 총학생회 대학생들이 이 분노를 가지고 여기서 내일 오늘 같이 집단으로 시국 선언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정치권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태가 지금 시작이 됐고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이 송파 지역의 두 국회의원이 공교롭게도 친한계입니다. 친한동훈계. 여기서 전혀 참전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어디 있는지 한 사람은 일본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자, 그래서 이것은 이런 차원에서도 계파 문제 때문에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치권도 지금 발칵 뒤집혔죠. 뒤집혀서 오늘 여야 모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무슨 합동수사본부를 꾸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합동수사본부 오늘 꾸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본부장에서 꾸렸는데 합동수사본부가 무슨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검찰 지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본부장을 맡았는데 검찰 10월달 되면 없어집니다. 경찰 완전히 지금 정권의 이 충견 노릇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합동수사본부가 지난번에 전재수 면죄부를 주는 그런 수사 결과도 내놨지 않습니까? 딱딱 정권에 맞춰서. 그런데 이재명이 또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이것을 하라. 그래서 합동수사본부 본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 만약에 이게 특검이 실시가 되면은 이재명의 공소취소 특검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온 국민의 관심이 다 쏠려가지고 국민 참정권이 훼손된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데 이재명이 자기 공소취소하려고 그 특검을 같이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재명은 지금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해 놓은 거 거기를 보면은 무려 370명인가요? 370명 정도 인원을 동원해서 우리 국고 혈세 세금 380억 원을 가지고 200일 동안 이재명 공소취소를 하기 위한 이재명 죄를 털어내기 위한 그 활동을 한다는 특검법을 발의를 해놨죠. 그런데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 참정권 관련한 특검이 출범을 하면은 이재명 거 자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종합특검인가 제2차 내란몰이 특검에 막 사람들 가 있고 막 검찰들 전부 다 사표 내고 나간 사람도 있고 사람이 없어서 두 개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 참정권 관련해서 선관위 관련해서 특검을 하면은 자기 공소취소 특검을 못하니까 특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특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합동수사본부 자기 입맛에 맞게 결론 내줄 그렇게 하지만은 정치권은 있을 수가 없죠. 국민의힘. 자, 국민의힘 오늘 특검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도 어제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근데 민주당은 백혜련 의원 개인 차원에서 발의를 했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를 한 게 다릅니다. 자, 민주당 백혜련은 특검법을 발의를 하면서 딱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거 사무 부실 문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러니까 부실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범위를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한정을 해서 특검을 하자. 자, 이것도 이게 내란몰이 특검을 할 때는 특검을 하면서 수사 대상을 해놓고 그 외에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별건 수사를 막 했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백혜련이 내는 거는 이것만 딱 투표용지만 부족한 거 이것만 딱 한다. 다른 사건 못 한다. 이거 속이 흔 들여다 보이는 거죠. 거기에서 부실수사다 해가지고 몇 명 처벌하고 말려는 거죠. 자, 그런데 국민의힘이 내놓은 특검법은 오늘 발의를 했는데 이거 이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수가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모자라서 이게 통과시키기가 어렵죠.
그런데 모릅니다. 지금 좌파 안에서 또 서로 친명, 비명, 전당대회 앞두고 갈라졌기 때문에 좌파에서도 이렇게 동참을 하면은 발의를 할 수가 있죠.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일단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지방선거를 비롯한 선거 전반의 부정선거 의혹까지 지금 일각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정선거 의혹까지 다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저도 계속 말씀드렸죠. 이참에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도 부정선거를 조사를 하자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선관위가 이게 엉망진창이고 뭐 별의별 이야기가 지금 선관위 다 나옵니다. 무슨 뭐 선거 때만 되면 갑자기 휴직자가 늘어가지고 일 안 하려고 휴직자가 증가를 한다는지 뭐 선관위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거를 다 수사를 할 때 당연히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돼야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데는 수사 중 추가 단서가 발견될 경우, 그러니까 처음에 수사는 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하는데 추가 단서가 발견될 경우 이번 지방선거 외에 다른 선거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서 부정선거론 관련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이것이 한번 완전히 탈탈 한번 털어야 되는 건데 선관위를 그리고 선관위 배후에 또 뭐가 있는지 털어서 그게 명쾌하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게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 명쾌하게 결론이 나야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안 벌어지는데 이번 기회에 절호의 기회죠. 근데 이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딱 이거 투표 용지 부족 이것만 하고 몇 사람 처벌하고 말려고 하니까는 지금부터 국민의힘이 여론을 가져가야 됩니다. 민심을 막 가져가면은 좌파 정권이 분열되고 있기 때문에 좌파에서도 여기에 동참을 하는 세력들이 나올 수가 있죠. 뭐 그 가능성이 좀 크진 않지만은 어쨌든 이것을 여론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한번 털어보자. 그러니까 진상을 한번 규명을 해보자는 이야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완전히 올인을 하고 있죠. 올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비당권파가 선거 결과를 이거 물타기 하는 것 아니냐,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책임론 벗어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또 좌파에서도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원내대표 경선을 하는데 뭐 김도읍, 성일종, 정점식 이 세 사람이 일제히 사실상 정점식 그 의원 후보 정도만 좀 장동혁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뭐 의견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나머지 두 사람은 무조건 사퇴해라는 이야기죠. 사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 한동훈을 복당시켜야 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정점식 그 의원은 좀 신중한 입장이고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서 뭐 정점식 의원이 되면은 약간 이 좀 다른 돌파구가 있을지 모르지만 김도읍이나 성일종이 되면은 당 내에서 그러니까 지도부 내에서 최고위원회의 당연직 참석자입니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안에서 장동혁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사안이 지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오늘 이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 대안과 미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서 이 토론회에서 그 간사가 이성건 의원인데 국민의힘 패배를 선언을 하고 정신승리를 하면 안 된다. 아전인수 해석을 내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내일 이제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은 그 안에서 사퇴 요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자, 장동혁 대표 이제 이 상황에서 계속 그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세히 따져보면은 참패를 했다고까지는 이야기가 하기가 어렵죠. 이긴 것은 절대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러니까는 지금 지난 4월달
정도의 전황보다는 상당히 이제 선전을 했다. 그런데 이제 선전을 했다고 장동혁 대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당권판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도 그 예상보다는 선전했다. 그쪽에 이제 무게를 실는 편이지만 어쨌든 당 안에서 이 반대파들이 특히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요구를 계속 강하게 사퇴 요구를 하면은 이거 계속 가면은 이 한동훈 복당 문제하고 맞물려서 모처럼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속보를 전해 들었죠. 이재명의 지지율이 막 폭락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데 모아서 나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하나의 힘을 모아서 나가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건재하면은 한동훈은 복당 못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무너지면 한동훈은 복당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에서 계속 뭐 사퇴론, 이 복당론 가지고 이렇게 대치를 하고 하면은 모처럼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를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전 당원 투표로 신임을 한번 묻자. 그 정도는 장동혁 대표도 저는 결단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 상태로 계속 내일 최고위원회의 원내대표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막 흔들고 한동훈 막 흔들고 하는데 모처럼 찾아온 지금 이재명 정권의 빈틈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 빈틈을 공격하지 못하고 그냥 자중질환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장동훈 대표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전당원 투표해서 신임을 물어서 만약에 전당원이 투표해서 다시 재신임을 하면은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누구든지 하지 못하겠죠. 물론 저번에도 선거 전에도 장동훈 대표 사퇴를 나왔을 때 장동훈 대표가 그러면 직을 걸고 나에게 요구를 하라. 그럼 내가 전당원 투표에 붙이겠다. 특히 오세훈 시장에게 그렇게 겨냥을 해서 이야기를 했죠. 사퇴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때 아무도 직을 안 걸어서 전당원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물론 전당원 직을 걸고 나에게 요구를 하면 내가 하겠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선제적으로 저는 전당원 투표에 붙여서 신임을 얻게 되면은 정말 그때는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죠. 당원들이 뽑아줬고 당원이 신임을 하면은. 그래서 그런 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당이 기로에 서 있고 특히 이재명 정권인이 자체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고 그것이 잠실에서 참정권 집회로 불이 붙어 있고 내일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있고 하는데 그 안에서 친한계 두 사람이 행방이 묘연합니다. 좀 행방이 묘연하다는 표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이번에 참정권 집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간략히 뭐 다 아시지만 말씀을 들으면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이 투표소 투표가 밤 10시까지 막 되고 했죠. 그 시민들이 몰려가서 이제 투표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어떤 부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보전을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이제 개표를 다 해야 되니까 선관위 요청받고 경찰이 들어가서 이 투표함을 강제로 가지고 갔죠. 그런데 가지고 간 게 바로 그것도 송파 올림픽 경기장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자, 거기서 지금 집회가 벌어지고 있죠. 거기가 바로 어디냐? 배현진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송파을. 그리고 그 옆에가 송파갑 박종원 의원의 지역구. 둘 다 친한계 핵심이죠. 자, 그런데 그때 투표함을 이제 개표 장소로 가지고 가려고 할 때 그때 투표소 앞에 모여서 시민들이 스크림을 짜고 막 투표함을 지켰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도 막 있었습니다. 경찰이 물리력을 투입해서 몇 사람이 다치는 뭐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고 상당히 뭐 충돌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때 배현진이 국민의힘 의원 106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방에서 이번 사태를 소요라고 표현을 했죠. 소요가 일어날 것 같다. 소요 사태. 과거에 이제 군사정권 시절에 소요 사태. 소요가 뭐 소요죄도 있죠. 소요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폭행이나 협박, 파괴 행위를 하면서 공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이런 건데,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배현진이 소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그러고 나서는 거기 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배현진이 한 거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배현진이 한 거는 이 한동훈, 개파 보스인 한동훈이 국회로 첫 출근할 때 그 한동훈 옆에서 스커름 짜고 쫙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에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배현진 사진이 인터넷에 막 퍼졌습니다. 그때 제가 그 금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 그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매일신문이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 6일 날 일단 보도를 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 내용이죠. 매일신문에 단독 배현진이 이 시국에 일본을 갔다고. 진짜로? 저게 이제 5일 날 그 소요 이런 소동을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에 한동훈 에스코트하고 국회에서 첫 등을 한다고 병풍치고 에스코트하고 몇 시간 있다가 일본 하네다 공항 입국 수속장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거를 어떤 독자가 어떤 교포 학생이 저걸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매일신문에서 SNS에 올린 사람을 찾아내서 취재를 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취재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열심히 한다고 보는데, 최훈민 기자. 지난 5일 오후 6시쯤부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배현진 이야기로 막 도배가 됐었는데, 1시 30분쯤에 그날 국회에서 한동훈 첫 등원을 반갑게 맞이했던 그 배현진이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각에 돌연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포착이 됐다. 사진이 막 돌았죠. 자, 그리고 옥신각신했는데 사진의 진위여부를 옳고 매일신문이 사진을 찍은 사람을 수소문했습니다. 어렵사리 촬영자를 찾고 저작권을 허가받아서 인터뷰까지 다 진행을 했는데, 그 교포 학생이 투표하러 본인은 그 비행기 값까지 다 내면서 좀 투표를 해야 된다고, 참정권이 중요하니까 투표하러 한국에 들어갔다가 투표를 마치고 이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는 가시하네를 타고 일본으로 갔는데, 입국 수속하는 배현진이 보여서 사진을 찍었다. 자, 그리고 지금 송파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불법 개표로 다들 난리가 났는데 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얘는 뭐지? 그래서 도대체 여기 왜 왔는지 궁금했다. 한동훈 보고 웃을 시간에 자기 뽑아준 사람한테 가서 힘을 보태야 하는데 장동혁 책임론을 논하지 않나. 겨누어야 할 총구 방향이 잘못됐다 생각했다. 하는 짓이 나라 팔아먹듯이 국민의힘을 팔아먹고 있는 것 같아. 그럴 거면 탈당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정치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학생이네요. 그래서 그런데 저 이후에도 배현진 의원은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 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장동혁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퇴론이 막 있으면은 배현진이 막 SNS를 막 했을 겁니다. 그 전에도 그랬죠. 그냥 장동혁 대표를 스토킹 하듯이 매일매일 SNS를 하고 막 몰아붙였는데 사퇴하라. 너 때문에 우리 다 망친다. 무슨 서울에는 오지 마라. 얼씬도 하지 마라. 자기가 서울시당 위원장이라고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장동혁 사퇴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는데 SNS에 글이 없습니다. 평소 같으면 장동혁 저격하느라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리고 최근에는 시민단체가 배현진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 소요 발언, 이것은 직권남용이고 모욕이고 명예훼손이다. 그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모욕이고 명예훼손이다. 고발을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참 희한하죠. 자, 그런데 그 옆에 지역구 박종원 의원도 친한계로서 계속 배현진 의원과 보조를 맞춰서 장동혁 대표를 막 공격을 하죠. 선거 끝난 직후에는 SBS 방송에 가서 장동혁 대표가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졌다. 다 졌다. 그래서 장동혁은 선거의 저승사자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물러나야 한다. 그런데 이후 주말에 저 많은 그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 지역구 인근한 그 같은 송파구니까 자기 지역구죠.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집회가 일어났고 참정권 집회가 일어나고 있고 장동혁 사태론 뭐 한동훈 복당론이 막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박종훈이 안 보입니다. 자, 매일신문이 참 취재력이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도 오늘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매일신문 오늘 보도한 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것도 단독 기사인데 박종훈 주말에 뭐 했나? 송파구에서 송파구 국회의원인데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 뭐 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박종훈이 아니고 이제 그 참모한테 물어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선거 당선인들 만나고 다녔어. 당선인들 그러니까 뭐 송파구 구의원이나 뭐 이렇게 만나고 다녔어. 그런데 당선인들을 취재를 해보니까는 나 박종훈 안 만났는데 이랬다는 겁니다. 그럼 박종훈 또 어디가 있는 거야? 이 상황에서 그냥 친한계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발을 빼고 있는 거냐? 뭐 입장이 곤란하니까는 뭐 장동혁 편들기도 그렇고 가서 거기 가면 이제 장동혁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동혁 대표가 어제도 그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거기 가서 뭐 태극기 들고 집회에 동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러 송파에 안 가는 거냐? 그래서 좀 미스터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송파에 있는 두 국회의원이 모습으로 안 나타내는 거냐? 자, 매일신문 보도는 이겁니다.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지속되고 있는 재선거 요구 시민행동에 박종훈이 그쪽에 송파구의 국회의원이면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이제 받고 있는데 자신의 지역구인데 무관심하다는 주민의 볼멘수로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외국에 있었던 것 아니냐. 지난 주말에 말도 나돌았는데 박정훈 의원 척은 박종훈은 직접 통화가 안 됐습니다. 저 밑에 기사를 보면은 계속 이제 저 기자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된 그 장면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 기사에 붙였습니다. 박종훈 의원하고 통화가 안 됐는데 박 의원 척은 보통 의원 척은 그러면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보좌관이나 비서관이겠죠. 주말 내내 시의원, 구의원, 당선인을 만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그래? 사실 확인 한번 해보자 하고 일단 박종훈 의원실 관계자가 매일신문하고 통화를 하면서 오늘 한간에 이상한 소문은 어불성설이다. 뭐 이상한 소문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한간에 이상한 소문은 어불성설이다. 박종훈 의원은 주말 동안 시, 구의원 당선인을 다 만났다. 또한 송파 지역의 고문을 만나는 일정을 다 소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주말 동안 어디 간 게 아니다. 뭐 외국 갔다는 말도 있는데 그거 아니다. 송파에 있으면서 다 당선인들 만났다. 그런데 매일신문이 이번에 당선된 박종훈 의원 지역구, 시의원, 구의원 전체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야, 지독하네요. 기자 정신. 전체에게 다 전화를 걸어봤다. 저 박종훈 의원 쪽에서 어디 간 게 아니고 그 송파에 있으면서 시의원, 구의원 당선인 만났어. 아,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보지. 전체 다 걸어봤답니다. 전화로. 그러니까 김서윤 송파 구의원 당선인은 갑구 구의원인가요? 가구 구의원 당선인은 무슨 소리야? 전혀 못 만났어. 막 만나고 다녔다고 하는데 만나야 될 대상적인 사람은 전혀 못 만났다. 나는 다른 일정이 있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왜 물어보세요? 박종훈 만나는지. 김은주 비례대표 구의원 당선인은 나는 토요일하고 토일, 월 3일 동안 시골 내려가 있었는데 못 만났어. 만나지 않았어. 이 이야기죠. 근데 월요일 오전에 만났다는 당선인은 있었다. 주말에 만났다는 당선인은 없고 박순옥 송파나 구의원 당선인은 월요일 오전에 지역 사무실에서 만났어. 주말에는 안 만났어. 주말에 뭐 했냐고 물어보는데. 그리고 유진 송파 1 서울시의원 당선인은 그걸 왜 물어보나?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나? 질문 의도가 뭐야? 노코멘트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이런 제목도 이런 기사도 있네요. 지금 최근 박정훈 의원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배현진 의원의 일본 출국설 때문이다. 지난 5일에 인터넷에서는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포착된 배 의원이라는 사진이 돌았고, 송파구에서 벌어진 투표 부족 사태와 이에 따른 재선거 여부 시민 행동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배 의원이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여론은 송파구를 지역구로 둔 박정훈 의원에게도 쏠렸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송파남매라고 자처한 송파구 대표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정말 내일 전국 16개 대학교 수국선언을 하고 제2의 60항쟁으로 번질 것이냐, 이런 상황까지 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그 지역구 국회의원 두 사람이 지금 좀 미스터리한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어떤 무관심 그리고 동참하지 않는 그런 것 차원을 넘어서 두 사람이 친한계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은 복당을 한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완전히 대열에서 이탈을 해서 움직이는 그 모습이 있어서 참고로 좀 중요한 의미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